안녕하세요. 저에게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있게 자란 성격이에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께서도 몸이 안 좋으셔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밥집 알바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살았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곳에 할머니 아빠와 살았는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으니 말이죠. 일찌감치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나이를 속인 뒤 일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인 것을 알면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 말이죠.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해서 번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쪼개고 쪼개서 저축도 하고 할머니 아빠 약도 사드리고 병원 가고 다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되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급격하게 병이 악화되어서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할머니를 따라가셨습니다. 하도 어릴 때부터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살아와서 그런지 할머니 아빠가 떠났을 때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이제 세상에는 나 혼자 남았구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가겠다 하고요. 슬퍼할 틈도 없이 할머니와 아빠와 같이 살았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값이 얼마 나가지도 않는 이놈의 집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힘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 둘씩 덜어내고 다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아빠와 할머니가 떠나신 이유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몇푼으로 서울에 있는 한 은행을 얻었고 나머지 돈으로는 학원을 등록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그냥 젊음을 살면서 시간제 일을 하면 언젠가 나도 쓸모 없어져 버리겠구나.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오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용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정말 비쌌어요. 집을 팔아서 돈이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싼 이용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서빙 일도 하고 밤에 고깃집에서 서빙도 했었던 것 같아요. 1년간의 미용 학원 과정을 긴 청담동 미용실로 들어가 스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청담동 미용 스텝이지 정말 심부름꾼 잔잔바리 일을 하는 길이었어요. 손님들의 머리를 감히 잘라보거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배님들 밥 차려드리고 미용실 바닥 쓸고 필요한 기구 부는 거였어요. 누가 보면 왜 저런 일을 하나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게 경험이고 언젠가는 나의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스텝일만 2년 정도 했을 때 조금씩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맨날 머리카락만 쓸고 선생님들 다 바뀌시고 나면 반찬 찌꺼기만 놓던 제가 드디어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집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지 몰라요. 제가 처음 머리를 손질해 준 첫 손님께서는 무척이나 마음이 잘하셨어요. 벌벌 떨면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게 티가 났잖아요. 그 손님은 처음이에요? 원래 저 담당하던 쌤 있는데 휴가라서 그냥 동네 미용사 분들 중에 아무나 잘라달라고 했는데 못해도 괜찮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머리 잘라요. 난 상관없어요. 하면서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겁니다. 손님의 말에 힘을 얻고 스타일링을 해드린 결과는 대만족이었죠. 그 손님은 그 이후로 미용실에 올 때마다 항상 저를 지정해 주셔서 찾으셨고 그렇게 선배 미용학생들께 제 실력을 조금씩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 그 손님이 저에게서 머리를 자른 후에 갑자기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네는 겁니다. 자기는 여기 근처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처음 내 머리 잘랐을 때 예쁘다는 모습이 자기 사회 초년 시절 같아서 자꾸 마음이 쓰였는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오후 1시에 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9시까지 그 커피숍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름 힘든 일을 겪으며 누구보다 강하고 드센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저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한없이 약한 그런 여자일 뿐이더라고요. 그날 저는 꽁꽁 숨기고 싶었던 저의 가정사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도 본인만의 비밀이었던 불우한 가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남잔 어릴 때 아빠는 바람나셔서 집 나가시고 엄마께서 홀로 키우셨는데 어머님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와 연을 끊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며 저는 미용실 일에 집중했고 몇 년간 갈고 닦은 실력 덕분인지 저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어떤 달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물 들어와서 일할 때 저에게 손가락이 굳어가는 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가위를 손가락에 끼고 머리를 자르는 연습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손가락 관절이 닳아버린 거였죠. 버티고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미용실을 관두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미용실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았는데 죽을 정도였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옆에서 정말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남자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싶다고, 마음 아파 죽겠다고, 나 너 옆에서 평생 있으면서 지켜주고 싶다면서요. 그때 저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 남자한테 시집 가야겠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셨고 그렇게 뭔가 크게 나서서 일 벌리는 거 싫어해서 혼인신고만 한 채 그냥 신혼여행을 크게 갔다 온 걸로 했어요. 스타트업 회사이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내실 탄탄한 기업이었기에 신혼집은 남편이 서울 노른자단에 마련했어요. 저도 미용실하면 모아둔 돈이 있긴 있었지만 남편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에는 신혼집에 들어간 지 3주 조금 넘었을 때 임신한 걸 알았어요. 아랫배가 묵직하고 다른 데랑 다르게 몸이 살짝 감기 걸린 것처럼 아프길래 이상하다 싶었죠. 직감은 틀리지 않나 봐요. 테스트기에서도 2줄이 나왔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임신이라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손 때문에 미용을 그만두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니 책임감도 강해지고 뭐랄까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틈이 없더라고요. 이 아이는 내게 천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또 너무 좋아하면서 저를 극진히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만끽하던 중 거의 15년 넘게 연을 끊었던 시모가 남편을 찾아온 겁니다. 쎄 빠지게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간 남편이 대기업 입사 다 포기하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 동기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번 건데 어떻게 안 건지 어머님께서 돈 냄새를 맡고 남편 회사를 찾아온 겁니다. 거기서 완전 남편 이름을 크게 부르면 난동을 피웠나 봐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당신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왜 왔어? 무슨 자격으로 와서 나한테 돈 내놔라 명령질이야?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르겠어 라고 했나 봐요.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시몬이 도망가던 날입니다. 무릎을 치는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10여 년 만에 엄마가 날 찾아왔는데 회사에 와서 직원들 다 했는데 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또 이
하지만 저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배가 불러서 허리를 굽힐 수도 없고 집안일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더러워진 하얀색 이불을 들고 빨래방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맡기면 배달도 해주고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덮는 얇은 하얀색 이불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을 열자 문 뒤에 있는 사람이 문에 탁 걸린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누군데 왜 남의 집 앞에 계세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줌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혁준이 와이프가 너야? 라는 겁니다. 언제 나를 봤다고 반말을 하시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했죠. 네, 제가 김혁준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신데 다짜고짜 반말하고 욕을 하세요? 네? 라고 소리 지르자 그 아줌마는 갑자기 제 머리를 쥐어잡으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혁준이랑 결혼을 해? 우리 혁준이는 결혼하면 안 되는 애야. 우리 신도들이 혁준이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니깎게 뭔데 혁준이를 데려가? 라고 하더니 제 배를 보며 세상에 너 임신했니? 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아! 하면서 난리 피우기에 저는 하지 말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정말 신들린 듯이 거의 개거품을 물고 난동을 피웠고 저는 배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에 휩싸여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아줌마는 냅다 도망가려는데 정말 기적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려 옆집 사람이 복도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불을 꼭 잡은 채 살려달라고 저 사람 잡아달라고 하니 그 청년이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아줌마를 잡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줌마는 남편의 엄마, 즉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은 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분노를 삼키지 못했어요. 저는 급하게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를 받았지만 끝끝내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난리통 탓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아이가 정말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떠난 거였죠.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며 막 소리쳤고요. 남편은 유명한 로펌을 고용해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편은 시모가 다닌다는 그 정체불명의 종교단체인지 사이비인지 하여튼 그것들 털어버렸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곳의 비리와 탈세 이런 것들을 알아내 국세청과 방송국에 제보를 했고요. 제 사건도 익명으로 처리해 모 방송국 PD에게 이야기를 다뤄달라고 부탁을 했네요. 방송국과 국세청 등의 압박이 오니 그 사이비들은 문을 닫았나 봅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팽했대요. 버린 것이죠. 자기네한테 더 이상 이득이 안 되니 말이죠. 거의 몇십 년간을 그 사이비를 위해 온몸을 바쳤던 시어머니는 그 사이비에게서 자기가 버림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거의 목 기절을 했답니다. 경찰이 수사할 때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뻔뻔스럽게 나왔지만 자기가 그 사이비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그날 구치소에서 구속 수사되어 있는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난동을 피우다가 병원에 감금이 되었네요. 정말 별일 다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남편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다시 일상생활을 찾아가고 있어요. 많이 괜찮아졌지만 악마 같은 시모와 전쟁은 끝까지 가렵니다.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냥 엄마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전부 엄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알았지만 세상에는 또라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네요.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마음을 잘 추스려서 다시 아이를 준비해야겠죠.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주절주절 글을 쓰